아파트 동들이 정말 끊임없이 있잖아. 여기가 5152세대 대단지 아파트고 그래도 관리를 깔끔하게 잘하셔서 그런지 되게 쾌적하고 깔끔하네요, 아파트가. 강남 금방 갈 수가 있으니까 다리 하나 건너면 압구정이고. 많이 힘드신가 봐요. 숨이 차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언덕 다 올라왔다. 앞은 평지다. 아까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시장 놀러 간 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아까 세련된 상권원에서 준비했습니다. 너원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임장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버티고개역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 아파트는 신당과 한남동의 경계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주소지가 신당동입니다. 그래서 한남동 고가 아파트들보다 가격대가 많이 저렴합니다. 길 하나 차이로 가격이 2배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갈 아파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아파트가 뭐죠? 바로 뒤쪽 한번 봐볼래? 뒤쪽이요? 바로 뒤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야. 역 바로 뒤에 있네요. 근데 경사가 생각보다 살벌하지.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으로 돌아서 갈 건데 여기 경사 좀 빡셀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촬영하는 곳은 항상 언덕과 헤어질 수가 없다. 근데 거리가 가까워서 생각보다 부담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네. 벌써 다 왔거든. 남산타운 아파트 입구고요. 맞네요, 남산타운 아파트. 이거 뭐 1분 거리 아니에요, 이 정도? 이 정도면 초역세권인데 네. 저쪽 바로 뒤로 들어가면은 단지 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단지 들어가기 전에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산책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산책로 잠깐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고른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입지적인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고, 두 번째는 가격이지. 한남동과 신당동의 경계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잖아. 네. 주소지는 신당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가격이 2배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카메라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진 예정이라고 아파트 벽 외부에 붙어 있었거든.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산책로가 되어 있어서 요걸 먼저 찍고 단지 내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드는 거고. 언덕이라서 좀 힘들어 보여요. 경사가 살벌하지 않아? 네. 굳이 이쪽으로 가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아니야. 그럼 저기는 가면은 뭐 공원이 있는 거예요? 저쪽 뒤쪽으로 가면은 공원이 단지 옆에 붙어 있는데, 공원에 산책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뭔가 주변이 휑하네요? 여기는 복잡한 동네가 아니라서. 저 위쪽에 보면은 전경뷰가 잘 나오는 빌라들도. 고급 빌라들이에요? 뭔가 상권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맞아. 메인 상권은 이쪽이 아니라서 기본적인 것들만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갈 남산타운 아파트가 여기인데, 여기가 5152세대 초대단지 아파트고, 동수만 봐도 압도적인 크기잖아. 엄청 커 보이네요. 단지 안에 상가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단지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산책로를 따라가면 바로 앞쪽에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 네. 그래서 쌍지공원, 근린공원에서 2개 공원을 끼고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스포츠 센터 건물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단지 안쪽을 보여드릴 거다. 한번 가볼까요? 자, 저희 이렇게 정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필 또 선거 기간이라서 이슈가 잠깐 사운드 이슈가 있었다. 쉽지 않아, 촬영. 바로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다. 단지 안에 보면은 네. 우리가 언덕 보면서 많이 우려했었잖아. 네. 근데 단지 초입부는 생각보다 평탄화를 잘 해두신 덕에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래도 단지 안에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네요. 구축이긴 하지만 상가동도 바로 입구 초입에 있고, 지하주차장도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대수가 모자르다는 후기는 없었나요?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여유 있는 편은 아니라고 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갔었던 아파트들에 비하면 여기가 규모가 엄청 크잖아. 네. 그래서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가동이나 인근 도로에 차를 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차 대수 관련된 얘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입구 초입만 지나면은 평탄화가 잘 되어 있다 했잖아요. 계속 언덕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입구 초입이고 많이 언덕인데요? 이제 본게임 시작이다. 뭐 언덕 없는 아파트 찾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우린 뭐 매번 언덕 있는 아파트들 다니니까 뭐 이 정도야. 계속 올라오다 보면은 이런 현수막,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관 걸려있네요, 현수막이. 맞아. 그래서 실제 사업 진행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겠지? 진행 상황 분위기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먹구름이 끼지는 않았다고 해.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는 단계고, 단지 내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2년식 아파트다 보니까 그래도 20년 지났잖아. 그래서 녹지가 그래도 많이 우거져 있다. 대단지다 보니까 널찍널찍하고, 그래서 언덕은 좀 경사가 있긴 한데, 중간중간 오른쪽에 계속 상가 건물이나 관리사무소 건물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바로 저쪽에 낮은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맑은 편이고, 거주민분들은 그래서 거주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라고 해. 왜냐면 서울 3대 업무지구라고 하잖아. 강남, 여의도, 그리고 잠실. 강남이랑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 편도 30분 정도면 도착을 하고, 잠실 같은 경우에는 40분 정도면 도착을 하는, 그러니까 1시간 안으로 주파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직주 근접 면에서는 가치가 굉장히 높다. 신당과 한남동의 경계이다 보니까 입지적인 부분은 이미 증명이 된 거고, 많이 힘드신가 봐요. 지금 말하면서 숨이 차는 게 느껴지는데요. 매번 언덕 있는 아파트들 달리니까 뭐 이 정도야. 그래도 언덕 다 올라왔다. 앞으로는 평지다. 뒤 경사, 올라온 경사를 봐봐. 상당해. 근데 진짜 보시면은 이 등산 수준이네요, 이 정도면은. 아무튼 그래서 다시 입지 얘기를 해보면, 요새 핫한 GTX가 있잖아. 네. GTX A라인 예상도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이랑 아래쪽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 차이가 2배가 나거든. 와.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GTX 예상 노선도 바로 위쪽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그래서 여기는 26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기준으로 지금 실거래가가 10억 7천만 원대로 찍혀 있어. 근데 GTX A 라인 바로 아래쪽 아파트들부터는 네. 가격이 2배로 뛰거든. 그래서 20억대로 바로 가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20억 원대 아파트들 아래쪽으로 가면은 초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한남더위 1이라던가 그래서 40억, 80억 막 뛰기 때문에 그건 좀 빡세다. 그런 고가 아파트 단지들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입지적인 부분은 증명이 된 거지. 이태원이라던가 다리 하나 건너면 압구정이고 강남 금방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와, 계속 쭉 아파트 단지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치. 여기 몇 세대이길래 이렇게 넓은 거예요? 여기는 5125세대 초대단지 아파트인데, 와.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 동들이 정말 끊임없이 있잖아. 네. 주변 둘러보면 계속 아파트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전체 다 한 단지인 거지. 그러면은 초품화일 수도 있겠네요. 이 아파트의 단점이, 첫 번째 언덕이 심하고, 네. 두 번째 학군적인 메리트는 조금 약한 편이야. 학군이 약해요? 정말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한남 라인에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군지는 아니다. 그 점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고, 놀이터라던가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들 평균 바닥 우레탄 공사는 해놨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이나 내부에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중 주차는 안 돼 있는, 주말인 점 감안하면은 뭐 이 정도면 양반이지. 그래서 전체 동 분위기는 평화로운 구축 단지 느낌? 지금 여기는 복도식이긴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저기는 또 계단식이거든요. 그치, 계단식 아파트지. 확실히 앞쪽 평수에 동들. 따라 좀 다른가 보네요. 동이. 맞아. 내가 여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신혼이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 분들 입장에서는 10억이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잖아. 네. 10억을 부담을 할 수 있는 고소득자 분들은 대부분 국내 3대 업무지구, 서울, 강남, 여의도, 잠실 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실 텐데, 출퇴근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골랐고, 대단지 아파트가 주는 가치들이 있잖아. 네.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상승장 때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 저 근데 여기에 큰 단점이 있어요. 여기랑 가까운 동이 아니라면은 현실적으로 차를 끌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데, 근데 여기가 워낙 대단지 아파트고, 아까 지도 보면서 굉장히 넓게 위치해 있다는 걸 봤잖아.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왔던 버티고개역에서 가까우신 분들은 그쪽 지하철역을 이용을 하시고, 약수역 쪽이 가까우신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수역 쪽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해. 약수역은 6호선이랑 3호선이 같이 개설이 되어 있는 라인이잖아. 네. 3호선의 가치가 6호선보다는 좀 더 높다 보니까 3호선 지하철역으로 출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쪽 동들을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 또 동에 따라 가까운 역이 달라져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역이 달라지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제 3호선 라인을 출근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약수역 인근의 동을 선호하신다. 상가 라인이 나왔는데, 구축 아파트 상가이긴 하지만 파리바게트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은 다 들어와 있고. 와, 근데 진짜 너무 커가지고 뭐
미로 같아요, 살짝. 근데 여기가 02년식의 5,000세대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상가 라인이 동이 6개가 다 그래도 괜찮게 운영이 된다고 해. 근데 저는 느껴지는 게 여기가 구축 아파트잖아요. 응, 그래도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하셔서 그런지 되게 쾌적하고 깔끔하네요, 아파트가. 맞아. 여기가 02년식이면은 그래도 23년 차인 거잖아요. 네. 근데 세월의 흐름이 잘 안 느껴져. 뭐 지저분한 것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녹이 슬었다거나 금이 갔다거나 뭐 이런 세월의 흔적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페인트 칠이라던가 단지 관리를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니 한남동도 아니고 신당동 아파트를 누가 10억 넘게 주고 사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납득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여기랑 먼 동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이동하기는 좀 빡세겠네요. 나가기까지 너무 힘들 것 같고 약간 청소년처럼 이 자차를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 학생들이 움직이기 좀 빡셀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도 그렇고. 여기가 학군적인 입지는 약하다고 했잖아. 네. 저학년층 같은 경우면 모를까, 중고등학교 학군지가 중요한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빠지신다고 해. 근데 단지 돌면서 느껴지지만 단지가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뭐 이런 테니스장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네요. 중간중간에 있을 거 다 있어 정말. 근데 솔직히 멀리 나갈 필요도 없이 단지 안에 상가 건물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 단지 안에 상가 라인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 자급자족은 다 문제없이 되고, 큰 마트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이용을 하기가 힘들잖아. 네. 그래서 자차 이용하셔서 장을 보러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키신다고 하고. 상가 건물에 슈퍼는 없는 건가요? 아니야, 슈퍼도 있어. 슈퍼도 그럼 뭐 다 있는 거라서. 나갈 필요 없겠네요. 그치. 아, 단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이 왼쪽 오른쪽 버티고 계약 약수역 이렇게 나누셨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동 사시는 분들은 버티고개역으로, 왼쪽 동 사시는 분들은 이제 약수역으로 이용을 하신다. 근데 약수역도 가깝네요. 버티고개역은 평균 5분 거리라고 하고, 네. 약수역은 도보로 6에서 7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지. 그럼 저희 버티고기 여기서부터 왔으니까 약수역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봅시다. 초입에 찍었던 산책로가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고, 사실 제가 이쪽을 선택한 이유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이죠. 아니 지금 버티고개역 쪽도 내리막길이야. 여기 이제 지나면은 아까 우리 그 역 거기니까. 저희가 지금 이 아파트 단지 외곽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산책로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좋네요. 여기 도로만 보시고 아 이게 산책로가 뭐가 잘 되어 있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 산책로가 아니라 산책로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공원을 보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남산타워 보이지? 네, 나무가 가려서 안 보이네요. 네, 남산 타워가 있습니다. 대신 근데 여기는 상권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뭐 큼직큼직한 병원들도 아파트 단지 벗어나서도 안 보였고. 그래서 역 2개를 끼고 있잖아. 네. 버티고개 역 앞은 아까 촬영했다시피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약수역 인근에는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 네네. 그래서 약수역 상권을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럼 버티고개 쪽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기본적인 것들은 단지 내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로 나갈 일이 많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걸 이제 가셔야 될 때만 약수역 쪽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상권지로 나가시거나 하시는 거고, 여긴 뭐 교통은 너무 좋으니까 뭐 한남대로라던가 한강을 따라서 뚫려 있는 고속도로 라인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입지적으로는 사실 너무 좋은 지역이지. 그리고 여기 바로 좌측에 서울 송도병원이 있어서 서울 송도병원이에요, 이게? 단지 인근에 병원도 있으니까. 요새 이제 학세권, 병세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최근 병원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쪽 놀이터가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거기보다? 아이들이랑 같이 산책하다가 아이들 놀게 하고
어려우신 분들 쉬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신라 호텔이다. 더 신라. 맞네요. 보이네요. 이렇게 남산타운 아파트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파트 개요가 나와 있어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건설에서 건설한 아파트고 10평대, 20평대, 30평대 정도가 메인 스트림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40 보니까 14평대가 보이던데 14평은 트림이에요? 뭐예요? 지은 지가 연식이 좀 되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10평대가 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32동, 남산타운 32동을 끼고서 약수역 라인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약수역으로 향하고 있는 거군요, 저희가. 근데 이제 내리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는 길은 마음이 편하다. 와, 근데 이거 만약에 유모차 끌어야 되는 신혼부부분들은 차 없으면 진짜 엄청 힘들겠는데요? 맞아. 그래서 자차는 이제 거의 필수라고 하시거든. 오르막길도 엄청 경사가. 그런 부분이 이제 부담되시는 분들은 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동을 선호를 하시고, 여기가 20평대 동들 중에 3동이 한강뷰가 보이는 라인이라고 해. 그래서 3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20평형대 동들보다 가격이 1억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약수역으로 향하는 길인데 이런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뭔가 갑자기 시장 같은 느낌의 상권이. 시장은 아닌데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시장 드네요. 맛. 이 앞에 바로 대형마트도 있고, 대형마트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쪽에서 장을 많이 보신다고 하고, 그래서 단지 깊숙이 사시는 분들이 장보러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차 끌고 오시지 않을까? 차 요런 데 잠깐 대시고 하거나, 아니면은 전화해서 배달 되니까 배달 주문하신다고 하거든. 그래서 조금 클래식하긴 하지만 올드한 상권들도 단지 옆쪽 라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상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는 된다. 아, 약간 정감 넘치는 상권이네요. 최신식의 그런 깔끔하고 세련된 상권은 아닐지라도 또 이런 데가 맛집들이 많잖아. 약간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시장 놀러 간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뭐 이런 농수산물, 칼국수집, 푸주간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고, 뭔가 이런 거 싫어하고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약수역 상권으로 가시지. 이쪽 라인부터는 분위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약수역 쪽인가요? 맞아. 약수역까지 또 뭐 7분인데 거의 다 왔거든. 한 2분 정도 더 걸어가면은 약수역 도착할 것 같고, 아까 산책로로 돌면서 바로 옆쪽에 병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약수역 인근으로 나오면은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음식점들, 마트 같은 것들도 다 있으니까 메인 상권은 나는 여기가 되는 것 같아. 스타벅스 보이기 시작했지? 약수역에 다 왔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성미 너가 얘기했던 조금 세련된 상권은 이제 요 앞에 있다. 저쪽에 보면은 이제 슬슬 맞네요. 세련된 상권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이제 슬슬 요 큰 길 길을 나오네요. 건너서 요렇게 이제 삥 둘러서 있는 거거든. 아, 이제 큰 길 나오네. 메인 도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진짜 멀리도 왔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메인 상권이 있는 약수역 상권. 저희는 임장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왔다 하지만 실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자차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지 초입의 동들을 선호를 하신다고 하고, 저희 약수역이거든. 저희 다 왔어. 약수역이에요. 그냥 아파트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와 보니까 역에서 역 사이 거리인데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올드한 상권들 뒤로 신라 호텔이 보이는 게 조금 느낌이 새롭다? 성수역 신발거리라던가 요즘 이제 개장돼가지고 인기가 많은 상권들을 보면은 아예 그냥 싹 밀고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기존에 올라가 있던 건물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옛날 느낌 살려서 꾸며가지고 상권 형성한 들이 인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면 그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아까 세련된 상권 원에서 준비했습니다. 병원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네. 메가커피, 여기가 이제 메인 상권가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을
선호를 하시면 이쪽으로 나오시면 된다. 자, 이렇게 오늘 남산타운 아파트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단지가 초대단지이고 확실한 입지를 자랑하는 대신 언덕 그리고 학군지로서 약한 면모를 보여준 장단점이 있는 단지인데요. 그래서 가격도 다른 한남동 고가 아파트들보다는 10억 정도로 절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당 아파트를 왜 10억에 구매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신당의 지리적인 이점을 보고 가성비 아파트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준비한 아파트고요. 남산타운 아파트 임장 보면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남산타운 아파트들의 다른 장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장 특공대였습니다.